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윈터스쿨 이제 예비 고1 설명회 1부 진행을 맡은 입시센터의 센터장 조대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1부에서는 입시 쪽 얘기를 할 거고요. 2부에서 우리 수학 관장님이 이제 구체적인 윈터스쿨 어떤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 질문들 많이 받아주실 거고요. 특히나 이제 작년에도 윈터스쿨에 제가 이제 예비 고1 담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우리 학생들 어떻게 관리했는지 입시적인 측면 플러스 우리 지금 이제 예비 고1 되는 친구들이 윈터를 다닐 때 제가 이제 담임으로서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하는지까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이 계신 건 아니니까 중간중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좀 질문을 해주시면은 좀 소통이 되는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제 프로필을 좀 드렸고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있다가 작년에 이제 이투스에 콜을 받고 나왔고요. 그런데 혹시 이제 공동교육과정 우리 첫째 혹시 저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이 고1 올라가는 우리 자녀가 첫째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첫째 누구? 그럼 둘째다. 둘째. 이게 굉장히 달라요. 입시에서는 첫째를 한번 입시를 겪어 보신 분들과 처음 겪는 분들은 이제 조금 이제 아는 정도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첫째를 보내보신 분들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동교육과정, 그렇죠?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그런 수업을 다른 학교에 가든지 아니면 수요일이나 토요일, 수요일 방과 후 또는 토요일 오전에 이제 그렇게 진행하는 그런 추가적인 수업들이 있는데 학교를 떠나서도 작년 2학기 때도 저기 광명의 한 학교에서 교육학 강의를 했었고 올해 1학기도 여기 부천 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직접 아이들 이제 특수로 수업한 그런 현장감이 있는 입시 전문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천 지역의 상일고라든지 여기서는 직접 수업도 하고 담임도 했었던 경력이 있습니다. 자, 1부 대입 성공을 위한 첫걸음. 그래서 고교학점제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고교학점제. 가장 큰 변화는 등급제가 이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화가 되는 거고요. 9등급제에 있을 때는 우리가 1등급을 받으려면 4% 안에 들어가야 되는 치열한 1등급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제 5등급제가 되면은 1등급은 10%까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게 될 고등학교에 인원수가 200명인 학교다 하면은 각 과목별로 1등급은 20등까지 쉬운 건 아니죠. 20등까지 20명 안에 들면 되네 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뒤에 180명을 놔야 되는 싸움이니까 1등급이라는 거는 물론 4%대만큼보다는 치열하진 않겠지만 역시 쉽진 않다. 1등급 때가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9등급제에서는 중간 정도 공부하는 친구들이 5등급 정도가 되겠죠. 근데 그 5등급이 우리 이제 고1 올라가는 친구들한테는 3등급으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3등급 정도가 나오면 수도권 대학은 어려워진다라는 게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이제 기재가 안 되기 때문에 학교 간의 어떤 수준을 대학이 알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세특에서 드러나는 이 개개인의 어떤 학업적인 깊이라든지 심화 탐구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그 다음 또 큰 변화가 이제 과목들이 조금 이름들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고1, 2, 3이 고1 때 배우는 국어라는 과목도 1학기 때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로 이제 쭉 나뉘게 되고요. 수학도 공통수학 1, 2로 나뉘게 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다 나뉘게 되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지금 현재 아이들이 고1 아이들은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세특이 1년에 500자만 적히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1학기 때는 크게 직접 기재하는 선생님들도 얘네들이 급한 건 아니니까 12월 달에 기말 끝나고 500자 채워야지 이런 상황들인데, 내년부터는 1학기면 500자가 한 과목이 마감이 되죠. 과목이 쪼개지니까. 그래서 굉장히 세특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한국사조차도 이게 1, 2로 쪼개지니까 한국사도 1년 단위가 되면 세특이 500자, 500자, 1000자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고1 학생들이 3,500자 정도의 1학년 기재 내용인데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세특을 어떻게 좀 채워야 될까라는 고민을 정말 더 절실하게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교육전제는. 고2, 고3 올라가게 되면 이제 선택 과목에 따라서 많이 나뉘게 되죠.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수원, 수투로 나뉘었던 요 수학 과목이 대수, 미적분, 원, 확통 이런 식으로 쪼개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국어 같은 경우도 지금은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이런 식으로 수능에서도 선택 과목들이 나뉘어 있는데, 과목 이름 자체가 화법과 언어, 원래는 화법과 작문이었는데 화법과 언어로 뭔가 좀 쪼개지면서 합쳐졌죠. 독서와 작문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보통은 1학기, 2학년 1학기 때 독서, 2학년 2학기 때 문학 이런 식으로 수업을 많이 개설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지고요. 새로 등장하는 과목들도 좀 많아집니다. 주제탐구 독서라든지 문학과 영상 뭐 이런 과목들은 원래는 없던 과목인데 새로 생긴 거니까, 교과서도 이제 뭐 어차피 원래 있던 과목들도 교과서는 2022 교육과정이라서 교과서도 다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제 올라가는 고1 친구들은 그냥 처음 맞이하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좀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거기에다가 수능에서도 큰 변화가 있죠.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기된 것들이 수능 출제 과목입니다. 출제 과목.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큰 변화죠. 지금은 이과면은 뭐 사탐 안 하고 이게 뭐 당연한 건데, 거의 한 20년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수능을 쳤을 때 우리 사탐, 과탐 뭐 다 봤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이제 고1 올라가는 친구들도 사탐, 과탐 다 보는 거예요. 공통사회, 공통과학으로. 수학에 대한 그 부담은 조금 이제 덜게 됐죠. 지금 우리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 미적분은 당연히 응시해야 되는 건데, 일단은 수능에서 미적분이 이제 빠진 거니까. 그래서 개개인별로 놓고 보면 수학이 조금 약한 친구다 하면은 기회가 될 수는 있을 거예요. 수능에서는. 대신 합통이 수능 과목으로 딱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이 큰 변화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넘어갈게요. 자,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도 가장 큰 변화는 일단 과학 과목입니다. 과학에서 우리가 물화생지라고 이제 하는데, 이 물화생지가 지금은 우리가 고3 때 일반고에서 올라가면 투 과목을 배우죠. 물투, 화투, 생투, 지투. 이게 결국에는 대학 지원할 때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공대를 가려고 하는데 물리 2를 안 들었다? 그러면 뭐 내신으로만 가는 전형은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말하는 상위권 대학들에서 생기부를 평가할 때 거의 그냥 바로 탈락이라고 봅니다. 인하대나 인천대 같은 경우도 인천대, 인하대 공대 지원자 중에 물투를 안 한 친구들은 10%도 채 안 됩니다. 당연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근데 이게 이제 쪼개집니다. 지금은 물투라고 있는 과목이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하비
이 물투조차도 이제 반으로 쪼개지는 거죠. 굉장히 세분화되는 게 이 고교학점제의 특징이고요. 사회 과목 같은 경우보다는 이제 과학에서 굉장히 큰 여파가 굉장히 클 거다. 지금도 두 과목, 근데 지금은 두 과목이 이제 A, B, C 절대평가라서 아이들이 이제 고3 때 크게 이게 등급으로 나오는 과목이 아니니까 A만 받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내신은 크게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부담을 받진 않는데 얘네들은 다 저기 상대평가예요. 5등급제로 나와요. 근데 더 쪼개졌기 때문에 수강자 수가 좀 줄어들겠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1등급이 10%라고 해도 수강자가 30명밖에 안 된다 하면 3명만 1등급이고요. 그래서 내신의 부담이 5등급이니까 조금 완화된 것 같지만 고3 때까지 3학년 1학기 때까지 이 내신을 이제 끝까지 챙겨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좀 더 들어간 거고요. 자, 뭐 특이한 과목들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간다 생각하면 금융자 들어가는 과목들 꼭 들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우리 아이가 무슨 과 가야겠다라고 조금 어느 정도 잡혀 계신 분 손 들어 보실까요? 아직 모르세요? 문과, 이과 정도는 우리가 정했다. 뭐 손 들어 보실까요? 무슨 이과로 가실까요? 왜요? 수학과학을 좋아해요. 수학과학을 좋아해서. 뒤에 원님. 문과 성향이 있긴 한데 네. 문과 제일 딱히 하고 싶어하는 일이 없어서 하고. 이과가 훨씬 더 풍부하고 폭넓고. 학생 뭐 하고 싶어요? 이과 꿈이 뭐예요? 아직 안 정했어요? 그쵸. 지금 꿈이 정해진 친구들이 있는 게 더 이상한 거고 요 이제 이 과정을 고1 올라가면 7월 달에 학교에 신청서를 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꿈이라는 건 시간이 지난다고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저는 입시를 하다 보니까 고3 친구들을 많이 보겠죠. 고3 친구들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뭘 하고 싶고 어떤 과를 가고 싶은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중3 친구들은 저는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이과, 문과는 당연한 거고 이과 안에서도 내가 어떤 학과를 좀 준비를 해야겠다. 이게 결국엔 다른 친구들과 차별화되는 경쟁력이 되거든요. 고1 때부터 생기부가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아마 터스쿨 와서 당연히 국영수 뭐 사과 수업을 들으면서 기초 학업 역량을 올리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좀 현실적인 조언들을 해줄 거고요. 물론 관심사 좋습니다. 관심사도 좋은데 저는 이 입시라는 건 결국엔 상대평가죠. 경쟁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관심 있는 분야는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의대 당연히 인기 좋죠. 누구나 의대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의대를 갈 만큼의 어떤 실력이 남들보다 우월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준비가 고1 때부터 눈에 띄게 보이거나 그렇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자, 간단합니다. 대학을 잘 가려면 요 세 가지만 챙기면 되는데 요 세 가지를 다 챙길 수 있는 아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신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 있겠죠. 각 학교에서 전교 1, 2등들이 있을 겁니다. 세특 챙기기 쉽지 않습니다. 세특에 관련해서는 내가 특목고를 못 갔으니까 우리 학교가 세특을 잘 안 써줬으니까 이런 식으로 환경 탓을 많이 하는데 세특도 결국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분야라고 봅니다. 수능에 대한 대비가 제일 힘들죠. 여기 재수학원입니다. 1년 동안 아이들이 아침 8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윈터 오는 이유가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여기 이제 갇혀 있는 거죠.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를 1년 동안 하는 게 재수생입니다. 수능은 그 친구들하고의 싸움. 3수생도 있고 4수생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수능만 계속 파는 싸움이니까 우리가 고 1, 2, 3 현역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수능으로 승부를 보는 게 굉장히 쉽진 않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단순해 보이지만 이 세 가지를 챙길 수 있는 아이들은 정말 찾기가 힘들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고, 자신이 목표가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목표가 높이 있다, 서연고서 성안 가야겠다 하면은 이 세 가지 무조건 잘 챙기셔야 돼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빵꾸가 나면 치명타가 생깁니다. 아예 지원조차를 못할 거예요. 자, 뭐 최고의 대학은 서울대죠. 서울대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각 학교에 가서 전교 1, 2등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서울대 지역균형이라고 해서 학교장 추천을 2명을 줘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3명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어느 학교를 가든 전교 1, 2, 3등을 하면 된다. 요게 가장 쉬운 거예요. 그 이외에는 그거는 이제 고3 애들만 추천을 받는 거니까 재수생들과의 싸움이 아닌데, 그 이외에 어떤 서울대 일반 전형이나 뭐 정시로 하게 되면 그냥 이제 3수, 4수생 서울대 간호학과 다니면서도 다시 한번 수능 보고 이런 괴물 같은 친구들하고의 어떤 경쟁이 되니까, 그래서 서울대를 가기 위해선 우리가 각 학교에 가서 전교 1, 2등을 하자. 근데 그것만 한다고 다 되진 않죠. 최저를 맞춰야 돼요. 수능 최저라는 게 있어요. 수능 최저가 3합 7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기 서울과 인천 지역에서 그렇게 각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친구들도 3합 7을 못 맞춰서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3합 7이라는 거는 각 과목별에서 등급이 2등급, 2등급, 3등급만 나오면 되죠. 그것조차도 쉽진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 고등학교 가면 몇 등급 받게 될지 예상을 좀 하고 계시나요? 1등급이야. 1등급. 1등급이?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희망. 희망이랑 어디 생각하세요, 고등학교? 모르겠어요 아직. 못 아직 모르겠어요. 네. 그 어떤 생각하고 계신 그러니까 그런 특성화 특목고. 특목고를 가야 할지 그냥 지역으로 가야 할지부터 아직 결정. 아, 그래요. 그렇죠. 정말 많이 고민이 되는 지점이죠. 우리 아이가 좀 잘한다. 하늘고 보낼까? 미추홀 외고 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 하시는데, 뭐 정답은 아이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가 하늘고를 가서 일단은 하늘고나 저기 외고나 이런 데 가면은 서울대 지개는 못 받아요. 무조건 일반 전형으로 해야 돼요. 그런 거 생각해서라도 저는 굳이 특목고를 가야 되나 싶긴 해요. 갔는데 최상위권을 할 수 있다 라는 게 확실 안 하면은 가면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일반고거랑 특목고를 갔을 때 당연히 엄청난 경쟁이 있을 거고 잘하는 애들이 많을 건데, 그 애들을 다 누르고 상위 10% 안에 들어야 되는 게 1등급이니까, 그죠? 다 비슷한 생각으로 올 텐데, 그러니까 정말 뛰어나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상상보나 하나고를 갈 정도의 수준이 되는데 너무 머니까 그냥 여기 그저 하나고 보내자. 뭐 이러면은 괜찮겠죠. 저희 그 센터에서 특목고 자소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목고를 그래도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도움도 받아보시고요. 단 하나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목고 교복이 너무 멋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애가 특목고, 외고, 과학고, 하늘고 다닌다, 포스코고 다닌다 하면 이제 주변에서 공부 좀 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우리 어깨를 이렇게 딱 어깨 뽕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죠? 자, 근데 두 개를 놓고 생각해 보면 특목고 가고 대학은 못 간다.
일반고하고 대학은 잘 간다 하면 누구나 대학 잘 가는 쪽. 그러니까 부모들의 목표는 뭐 인생의 목표가 대학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대학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목고를 갔을 때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러한 확률과 일반고를 갔을 때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는 확률을 좀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서도 살아남을 자신이 있다 하면은 가는 게 맞습니다. 제가 지금 고등학교 가면 몇 등급 받을까? 이게 저는 이제 작년에 이제 윈터 때 고1 담임을 맡으라고 해서 각 학교에서 이제 애들이 몰려올 텐데 가장 관심사는 이게 아닐까. 그죠? 거기에 따라서 전략도 달라져야 되니까. 우리가 중위권 학생인데 서연고만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이번 올해 수시 컨설팅을 이제 수십 건을 하는데 물론 각 학교에서 전교 1, 2등에서 서울대 지원한 친구들도 있지만 5등급 대 친구들도 돈 내고 수시 컨설팅 받습니다. 왜냐면 그 친구들도 대학은 가야 되니까. 그죠? 5등급 때면은 뭐 마냥 높은 대학만 바라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내신 등급에 맞는 전략들이 좀 설정이 돼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가 이걸 고민해 본 결과 이 시간표를 제가 지금 올렸는데요. 윈터스쿨 여기 뭐 월화수목 금에는 수업 듣고 자기주도 학습하고 이제 다 하는 거고 결국에 이제 다른 데를 보낼 거냐 여기를 보낼 거냐라고 고민을 하실 때 저는 강점은 이 주간 테스트라고 봅니다. 이투스에서 나오는 국어, 영어, 수학 모의고사를 토요일 오전마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솔학원이 여기 부천 말고 일산, 평촌, 분당, 강남에도 있고요. 그죠? 여러 군데가 있죠. 그래서 똑같은 시험지로 다 같이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 그래도 표본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우리 아이의 실력을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주간 테스트를 가지고 이제 제가 한 작업이 바로 이겁니다. 이 앞에 이제 또 열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4차, 그러니까 매주 시험을 보기 때문에 4차 시험까지 국어, 수학, 영어에 따라서 원점수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국어 이 원점수를 가졌을 때 전교등수라고 나와 있죠. 저희 작년에 윈터 때 고1이 60명이었습니다. 60명이라는 표본이 아쉽죠. 실력을 판가름하기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한 작업입니다. 분당 데이터, 일산 데이터, 목동 데이터 다 모아서 그럼 수백 명의 어떤 똑같은 시험을 본 똑같은 날짜에 그래서 이 점수면은 전교 등수로 57등이구나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쭉 나오고요. 닉네임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름을 밝히면 안 되니까 이번 아이들이 갖다 윤석열 이런 남학생 그래서 여기 올해 윈터 들어오실 때는 이 닉네임 뭐 할지도 좀 고민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이거 가지고 계속 자기 닉네임으로 갈 거니까. 자, 그래가지고 쭉 내봤더니 1등부터 60등까지의 순서입니다, 이게. 1등 한 친구, 소래고 가는 친구네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가 요 정도의 수준을 봤을 때 가면 1.8등급 정도 받겠구나. 라고 제가 이제 작업을 다 한 거예요. 2등이 원미고 친구, 3등이 하늘고, 4등 도림, 뭐 다 학교가 다르죠. 여기는 이제 인천부천에서 다 오니까. 근데 문제는 2등한 원미고 친구, 6등한 원미고 친구예요. 얘네 둘이 가가지고 거의 전교권에서 다투겠구나. 이런 이제 예상을 한번 해본 거고요. 뭐 정명고, 명신여고, 뭐 시온고, 인제고 쭉 있습니다. 자, 3등 하늘고 친구는 그래도 60명 중에서 최상위권이니까 가서 어떻게든 해보겠다 싶은데 저는 이 친구가 이제 좀 걱정이죠. 60명 중에도 중위권 정도의 어떤 학업 수준을 보이는 하늘고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굳이 하늘고를 가면 상위권을 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포스코고인데 꼴등이네요.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1등부터 이름은 다 가렸으니까 자,
그래서 실제로 올해 각 고등학교를 애들이 이제 갔죠. 소래고관 친구, 원미고관 친구, 하늘고관 친구 쭉 있습니다. 얘네 몇 등급 실제로 받았는지 데이터입니다. 자, 1.17 전교 1등 하겠죠? 자, 저 원미고관 친구도 1.2. 아까 원미고가 여기 2명 있었는데 한 명은 1.2, 한 명은 1.4. 전교 1, 2, 3등 안에 다 들 겁니다. 하늘고 친구 문자 보내서 답장이 없어요. 1등이긴 하지만 하늘고니까 뭐 이렇게 전교권을 하기는 좀 쉽지 않았을 거다. 순서가 쭉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기 시험고관 친구는 2등급인데 은행고관 친구는 1.5네요. 이걸 통해서 학교의 수준을 어느 정도 좀 판가름할 수도 있겠죠. 물론 주간 테스트는 모의고사 형식이기 때문에 내신하고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친구는 이 친구입니다. 부평고 갔는데 분명히 얘보다 국영수를 잘하는 친구가 이렇게 많은데 부평고에서 1.8을 받은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월화수목금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등원해야 되고 토요일도 뭐 시험 봐야 되니까 오는데 일요일은 하고 싶은 친구들만 해요. 자습. 근데 사실 쉽지 않잖아요. 우리 지금 중학생들인데. 너 월화수목금토까지 하고 일요일도 나올 거야? 일요일 나와서 하루 종일 자습 안 할 거지. 그치? 그래도 이제 저희 봤습니다. 혹시 나와서 할 사람. 근데 맨날 나와서 한 친구가 이 친구예요. 내신은 이 싸움입니다. 남들 월화수목금토에서 지쳤다 하루는 놀아야지 할 때 얘는 뭔가 동기부여가 돼 있겠죠. 맨날 보는 시험에서 등수가 중위권입니다. 20몇 등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욕심이 있는 여학생이라서 일요일마다도 나와서 지금 혼자 나와서 했어요. 가니까 1.8을 받는 거예요. 내신은 이런 싸움입니다. 국영수라는 게 이제 우리 모의고사나 수능은 범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쌓아왔던 어떤 학업 역량들이 그대로 어떤 그 응용력이라든가 타고난 이런 것들 가지고 좀 보는 게 수능이라고 보면 내신은 정말 성실함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월화수목금토 나오는 것도 쉽진 않겠죠. 우리 지금 중학생들이 뭘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려면 이 친구가 좀 표본이 돼야 되겠다 라는 거고요. 문제는 이 밑에 있는 친구들이죠. 3, 3부 갔는데 7.17 받았습니다. 뭐 어떻게 큰일 났죠. 나중에 이제 상담하러 왔는데 부모님이 학원 다 끊으라고 이렇게 할 거면 학원 다니지 말라고. 그래서 뭐 마음이야 다 우리 아이들이 잘했으면 좋겠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이 나왔을 때는 그런 전략이 달라져야 된다. 마냥 계속 부품뿐만 가지고 살 수는 없는 상황이 입시라는 것을 좀 아시고요. 이런 친구들도 좀 문제죠. 상동고 갔는데 국어는 1등급이니까 머리가 있는 친구예요. 수학도 2등급이고 갑자기 한국사 이거 7등급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 심각하죠. 나중에 다 발목을 잡습니다. 저런 과목들은 성실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신은 일단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대로 내신과 수능과 세특을 3마리를 다 잡아야 되는 토끼라고 보면 일단 내신은 이런 식으로 좀 유출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가게 될 학교에서 몇 등을 받게 될지. 자, 두 번째는 내신 플러스 이제 세특이 되겠죠. 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균형 선발해서 대학별로, 고등학교별로 2명씩 추천을 받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요. 3.1대 11대 1밖에 안 돼요. 이 역사학부 같은 경우에. 근데 서울대는 다 종합입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12.89대 1이 되니까 요게 왜 그러냐면 요거는 재수생, 삼수생, 30살 먹은 사람들 계속 다 지원할 수 있어요. 종합 전형이라서. 그래서 내신 평균이 2.4로 이렇게 낮은 건 뭘까요?
결국엔 우리 뭐 특목고, 자사고, 하늘고 뭐 저기 모두가 원하는 데는 서울대니까 특목고가 다 껴든 성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울대 가려면 당연히 세특 좋아야 되고요. 두 번째 연세대입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도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내신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1.3등급. 작년에 이게 정명고 전교 1등 1.5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정명고를 봤을 때는 연세대 교과를 쓸 수 없는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특목고 같은 경우엔 1등급대가 한 명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교 1등이 2등급 초반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연세대를 쓰려면 이제 활동 우수 영역 써야겠죠. 그렇죠? 심리학과 같은 경우엔 2.2등급이니까 여기도 역시 재수생 플러스 특목고 플러스 다 들어오기 때문에 경쟁률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고대만 볼게요. 고대 교과 같은 경우가 학교 추천인데 서울대처럼 뭐 2명으로 제한한 건 아니고 뭐 한 학교에 뭐 10명씩 하기 때문에 남아둡니다. 이거는. 자, 문제는 내신은 1.5등급을 받아야 되고요. 학교 추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비해서는 인원 제한이 좀 적기 때문에 경쟁률은 많이 높아요. 14대 1이고 여기도 역시 현역만 쓸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 두 개, 학업우수랑 계열적합 같은 경우에는 재수생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입시를 크게 보면은 지금 내 옆에 있는 그런 나랑 같이 태어난 애들하고의 승부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나보다 먼저 태어난 재수 3수생들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될 것이냐 요 싸움이 되거든요. 경쟁률 자체가 학업우수 21대 1, 계열적합 20대 1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등급이 낮을수록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아 이거는 우리 일반고 애들이 쓸 수 있는 전형이 아니구나 라고 냉정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보자면 위터스쿨이란 건 이제 지금 고1 올라갈 때 첫걸음일 있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 어떻게 우리 아이의 좀 전략을 세울까 보면은 답은 하나입니다. 재수를 안 시키기 위한 방향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서연고에서 서울대 종합, 저기 지역균형 선발, 연대 교과, 고대 학교 추천 이런 것들이 현역만 지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목표를 잡으시고요. 근데 이 세 가지 다 세특이 들어갑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지역, 부천, 인천 지역만 해도 학교별 편차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좀 공부 잘하는 학교에 갔다 하면 내신이 불리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이 뽑는 입장에서도 전국 단위로 보면 얼마나 편차가 크겠어요. 같은 실력을 가진 애도 내신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기재된 서술을 보게 된다. 자, 세특에 대한 관리 또 이제 점점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는데요. 세특 관리, 세특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수행평가 심도 있게 하고 호기심을 확장한다가 이제 보통 나오는 말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거는 전교생의 절반 정도는 다 집중해요, 최소한. 그죠? 그거 가지고 아까 20대 1의 경쟁률을 뚫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고요. 수행평가는 전교생 다 하는 거죠, 수행평가. 그 안에 주제가 뭐 얼마나 특이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수행평가 그 이후에 개별 심화 탐구를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호기심이 없죠. 우리 애들은 호기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기심도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국어, 영어, 수학 학원 보내시는 것처럼 호기심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강의라든지 과외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애들이 호기심이 생기진 않아요. 그게 전부 다 합쳐진 게 세특 관리라는 거고요. 올해부터 아마 윈터에 수업 시간에 생기부 관리가 한 타임씩 들어갑니다. 작년까지는 신청자에 한해서 이제 유료로 제가 60명, 작년에 60명 중에 7명 정도 신청을 했거든요. 올해는 일단 윈터에 오시면 수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은 굉장히 개별적이고 1대1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측면이라 수업으로 해결될 부분은 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도 아예 하나도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좋을 거다.
제가 준비한 거는 40분까지예요. 4분 남았는데 오늘 뭐 많은 분들이 오신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등록하신 분들은 제가 등록까지 아니고 예약만 하셔도 제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혜택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개별 상담 해드릴 겁니다. 저는 뭐 설명에 두 분만 앉아 계셔도 두 분의 니즈가 달라요. 아이들의 성적, 관심사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한 분 한 분 뵙고 한 명 한 명 학생들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어디 갈지 이거는 작년에부터도 이제 고등학교 명신여고 가야 되나요? 신명여고 가야 되나요? 요거 가지고 엄마 아빠 딸내미 셋이 와가지고 컨설팅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학과 선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특 관리가 되려면 학과가 정해져야 돼요. 학과가 갈팡질팡하는 데고 세특이 잘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좀 얘기를 통해서 할 거고요. 거기 동봉된 X파일, 입시 X파일 신청서 아마 보이실 거예요. X파일 신청서. X파일 이거는 이제 PDF 파일로 이 지역 입시 관련 소식 해가지고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서비스거든요. 그거 쓰실 때 그 밑에다가 여러분들 원하는 상담 요일이나 시간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스케줄이 겹치지 않는 한 어머님들 전화 직접 제가 드려가지고 요때 원하시는데 제가 요때 한번 오시면 되시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속 잡고 아이가 오면 더 좋고요. 같이 1대1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자, 올해 역시 또 새롭게 시행하는 것. 그래서 상담을 했더니 이 친구가 어느 학교를 갈 건데 그 학교에서 어느 학과를 대학을 어느 학과를 좀 진학을 하고 싶다라는 틀이 잡힌다면 제가 고1 생기부 하나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이거는 어디 가서도 받으실 수 없는 부분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당연히 지금 고1 생활을 안 했는데 생기부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저는 하나의 지향점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고1 때 생기부를 네가 자율, 동아리, 진로, 국영수, 사과, 예체능 어떤 식으로 500자가 채워져야 나중에 원하는 대학에 갔을 때 20대 1을 뚫을 수 있다고는 말씀 못 드려요. 왜냐면 20대 1이라는 거는 2등만 해도 탈락이거든요. 1등만 살아보는 거예요. 20명 중에. 그죠? 근데 적어도 3등 안에는 들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주겠다. 최상위권 대학이라면 우리가 일반고를 갔을 때 적어도 이 근처에 있는 특목고 애들하고 견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활동 수준, 세특 수준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나의 지표가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은 좋은 기회가 되실 거니까. 자, 궁금하신 점 친구가